안녕하세요. 공주타로입니다. 오늘은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지, 좋아하는 것까진 아니더라도 나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타로를 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를 좋아하거나 생각하는 사람, 그 상대방의 범위는 그냥 내 주변에 있는 사람, 혹은 나를 알고 있는 사람 전체로 볼 거예요. 그렇다는 말은 전에 만났던 전 연인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나와 친하지 않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서 지금 현재 나를 생각하거나 좋아하고 있거나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거예요. 여기 1번부터 5번까지의 카드가 있는데요. 질문 자체에 집중을 하셔서 뽑고 싶은 카드 하나를 뽑아주시면 됩니다. 카드를 뽑을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1번을) 뽑으신 분들을 좋아하는 분이 현재 주변에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1번 분을 좋아하는 상대방을 1번 분도 현재 알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서로에 대한 이미지 혹은 두 사람의 관계가 나쁘지 않고 좋은 편에 속한다고 해요. 그런데 아직은 두 사람이 친밀하거나 혹은 서로를 잘 알고 있다라는 느낌은 조금 떨어지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 1번 분도 상대방의 이름을 얘기하거나 혹은 사진을 봤을 때 나 이 사람 알아. 이렇게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잘 알고 있다. 혹은 이 사람과 친하다. 이렇게는 표현을 할 수 없는 혹은 그렇게 말하긴 어려운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상대방의 성향적인 특성을 보자면 굉장히 밝고 유쾌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인 사람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무래도 상대방도 사람이기 때문에 안 좋은 상황이 있거나 혹은 뭔가 좀 화를 내야 될 상황, 짜증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그런 상황에 놓여지더라도 가급적이면 좋게 생각을 하려고 하고 또 굳이 막 짜증내고 화내는 쪽으로 선택은 잘 안 하시는 분 같아요. 그래서 1번 분이 생각을 하시기에도 혹은 이제 보통의 타인들이 이 상대방을 평가를 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하는 사람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추측을 할 때 어떻게 하시면 좋은가? 1차적으로 내가 아는 사람, 그런데 친하거나 잘 알지는 못하는 사람, 그러면서도 좀 밝고 긍정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 이 세 가지의 힌트를 조합해서 주변의 사람을 좀 추론하는 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상대방의 또 다른 특성적인 것이라고 하면 성격이 조금 급해요. 이거는 이제 다음에 설명드릴 이 사람이 가진 1번 분에 대한 마음에서도 어느 정도 나타나는 건데, 일단 이 사람 자체가 좀 성격이 급하고 뭔가 빨리빨리 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앞서 설명한 성향, 좀 긍정적이고 밝고 유쾌한 사람, 이 성향을 봤을 때 성격이 급해도 뭔가를 무리해서 추진하거나 억지로 빨리 하려고 막 이렇게 용을 쓰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1번 분을 좋아하는 마음은 있지만 아직까지는 뭔가를 막 조급하게 행동하고
일본 분에게 다가가는 걸 급하게 막 하는 상황은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상대방은 일본 분에게 호감이 있고 좋아하는 마음이 있고 또 좀 빨리빨리 뭔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왜 그런가에 대해서 보자면 일단 상대방은 일본 분과 어떻게 되고 싶은지 그 목표가 좀 명확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일본 분에 대해서 괜찮네, 나쁘지 않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좀 더 친해지고 싶고 좀 더 깊은 관계가 되고 싶고 이런 식의 명확한 어떤 목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일본 분과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되게 기대감도 커요. 그러니까 아직은 우리가 친밀한 관계가 아니지만 내가 좋아하고 있고 명확하게 어떻게 되고 싶은지도 이제 마음속으로 어느 정도 정해놨기 때문에 그런 거를 생각을 하면 좀 기대가 되시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1번 분을 대하거나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상대방은 엄청 기분이 좋다고 합니다.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기도 하고요. 문득문득 생각이 났을 때 이제 그때 느껴지는 감정이 되게 좋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객관적인 관계는 아직 친밀하지 않지만 이 사람의 감정은 어때요? 좋아하는 감정이 뚜렷하고 뭐가 되고 싶은지 어떻게 하고 싶은지가 명확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성격이 급해요. 급하기 때문에 본인의 내면에서는 이미 많은 걸 결정하고 많은 걸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직은 행동으로는 나타나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분과 일본 분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땐 두 분이 연인 관계로 충분히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두 분이 아직은 친밀하지 않은 관계인데 상대방이 조만간 어떤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성격이 급한 사람이다 보니 전반적으로는 이제 성격이 급한 게 무리한 방향으로는 발산이 안 되더라도 뭔가 진척시키고자 한다면 좀 빠르게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이제 일본 분들의 마음도 열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이렇게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상대방이 나 되게 많이 좋아하고 우리 아직 친하지도 않은데 상대방이 뭔가 먼저 표현을 해서 얼떨결에 사귀게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일본 분도 상대방에게 충분히 마음을 열고 그게 결실로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어떻게 보면 아직은 두 사람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친밀한 관계가 아니고 이제 그게 뭔가 결실로까지 간다라는 게 좀 허황된 그런 꿈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뭔가 마음은 확고하지만 이 사람의 마음이 확고한 게 우리의 객관적인 상황을 나타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나한테 다가오고 또 나도 이 사람한테 마음을 열어서 뭔가 결실을 이루어내는 게 지금으로 봤을 땐 조금 허황된 상황이다, 허황된 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결실이 되는 그런 흐름으로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금 마음을 여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일본 분은 상대방에게 어떤 호감이 있는 상황이 아니고 더불어 친하지도 않은 그런 상대로 인식이 되지만 이 사람이 다가옴으로 인해서 일본 분에게 많은 변화가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1차적으로는 말씀을 드렸던 연인 관계가 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상대방이 나를 많이 좋아하고 있고 또
좀 감정적으로만 보면 짝사랑을 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이제 그러한 부분들, 나를 많이 좋아해주고 사랑해주는 이런 부분들도 일본 분들을 좋게 변화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아직 나를 잘 모르고 나와 친하지 않은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 이 사실에만 초점을 맞춰서 너무 마음을 닫거나 거부감을 가지지 마시고 만약에 이 상대방이 나에게 호감을 표시해 온다. 그러면 조금 더 마음의 문을 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번을 뽑으신 분들, 여러분들의 곁에 여러분을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일단 관계적인 특성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두 분은 헤어진 연인이거나 혹은 이전에 썸을 탔다가 깨어진 관계로 보여져요. 일단 두 사람 사이에 한 차례 이상의 좌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단순히 투닥투닥 다퉜고 약간 관계가 안 좋아지고 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관계가 단절되고 그로 인해서 내가 좌절과 어떤 힘든 걸 겪었던 그런 관계로 보여져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성이라고 하면 현재 두 사람이 활발하게 교류를 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합니다. 최근에 연락을 했다던가 만난 적이 있다던가 혹은 현재 좀 친하게 지내고 있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에 큰 좌절, 관계 단절을 겪고 지금 현재도 딱히 연락하거나 그러지 않는 사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기를 헤어진 사람 혹은 썸을 탔다가 깨진 사람 이렇게 추려볼 수 있겠죠. 상대방은 전반적으로 인기가 많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단순하게 좀 호감형이다 이 정도를 넘어서서 이성이든 동성이든 약간 눈을 끌기도 하고요. 매력이 있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좀 말을 잘하는 사람이기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노력을 해서 주변에 사람이 많고 인기가 많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사람 자체가 사람을 좀 끌어당기는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이번 분들도 이제 이 사람한테 처음에 매력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분이 이전에 뭔가 연결고리가 있다가 지금은 끊어진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연결고리가 형성이 될 때 이번 분도 상대방에게 호감을 느끼거나 매력이 있다라는 걸 느끼셨던 경험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만 설명을 드리면 되게 인기 많고 주변에 사람 많고 말도 잘하고 매력적이고 이렇게만 떠올릴 수 있는데 이분 되게 걱정 많은 사람이라고 해요.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미지 이런 것과는 좀 다른 면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거는 되게 좀 긍정적이고 매사에 밝고 사람도 막 다 친밀하게 잘 지내고 이런 이미지였는데 오히려 속을 보면 그렇지 못하다고 해요. 염려 많고 걱정 많고 생각하는 것도 많고 속 시끄러운 것도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이 사람 자체가 인기가 많고 사람 좋아하고 뭐 주변에 여러 사람들한테 또 인기 많고 말 잘하고 이런 특성보다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에 내가 만났던 사람이라면 내가 이 사람의 어떤 내면적인 특성을 잘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과거에 만났던 연인이나 이제 썸남 썸녀를 생각을 했을 때 단순하게 그냥 매력 있는 사람이라고만 생각을 하면 조금 추상적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 좀 걱정 많고 염려되는 거 많았던 사람
이렇게 추스리면 지금 타로에서 이제 읽어드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추측을 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상대방의 감정, 이번 분들에 대한 어떤 마음을 보자면 일단 미련은 남아 있어요. 좋아하는 마음이 다 정리가 되지 못했고 어느 정도 자녀 감정으로 남아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뭔가 내가 이런 감정이 있고 우리 관계에 대해서 미련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해보자. 혹은 다시 뭔가를 만들어 가보자. 이런 식의 마음은 크게 없는 상태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은 우리 둘 사이의 관계가 과거에 끊어졌고 그로 인해서 힘들었고 그래서 뭔가를 다시 도전한다. 새롭게 바꿔본다. 이렇게 하는 게 이미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 듯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관점에서는 뭐 내가 미련이 남고 안 남고도 중요하지만 미련이 이렇게 행동으로 바뀌게 되었을 때 얼마나 다시 우리가 잘 만날 수 있고 또 그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도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크게 희망을 걸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커 보여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맨 처음에 표현을 했던 게 이번 분들을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완전히 좋아한다라고 표현을 하기에는 이 사람의 태도가 그리고 우리의 관계를 생각하는 인식이 부정적인 게 많아요. 그래서 뭔가 그리워하고 생각하는 건 있지만 지금 열렬히 좋아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는 조금 어려운 거죠. 결과적으로 이제 이번 분과 이 상대방은 연인이 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다시 만나면 재회라는 개념이 될 텐데요. 다시 그렇게 서로가 연인이 되거나 감정을 교류하는 관계로 발전을 해나간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두 사람 사이에는 이미 헤어졌던 혹은 관계가 끊어졌던 과거가 존재해요. 그리고 보통은 그렇게 관계가 끊어지는 것에는 이유가 있죠. 상황적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당사자들의 감정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제 그러한 것들을 완벽하게 넘어갈 수 있나, 극복할 수 있나,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두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과거에 있었던 문제들이 지금도 해결이 안 된다. 이런 걸로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헤어졌던 이유를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이미 두 사람은 헤어졌고 상대방도 뭔가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더 큰 상태고요.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는 방향이 뭔가 더 나아지고 좋아지고 그래서 결실을 맺는 그런 상황이 되기보다 약간은 이제 서로가 놓아줄 때가 되었고 정말로 관계가 끝이 나는 그런 흐름으로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상대방도 이번 분에게 미련이 있지만 이번 분도 상대방에게 미련이 아예 없다라고는 보여지지 않아요. 그런데 뭐 이전 과거도 그렇고 또 현재도 그렇고 상대방의 생각도 그렇고 미래의 가능성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어지고 다시 잘 되고 뭔가 희망이 생기고 이런 결과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이 과거에 머무르는 이 사람한테 이번 분도 굳이 어떤 기대를 하거나 뭔가를 무리해서 해나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새로운 사랑을 찾아라. 이 사람과의 관계는 이미 우리가 헤어지거나 관계가 끊어졌던 그때의 끝이 났으니 이번 분도 이제 이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찾아서 다른 사랑을 해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번을 뽑으신 분들을 지금 현재 떠올리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해요. 이분 같은 경우는 3번 분과 알게 된 지, 혹은 이제 좀 어느 정도 친해지게 된 지는 얼마 안 되신 분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거나 혹은 예전에 알았던 사람,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제 막 알기 시작한, 안지 얼마 안 된 그런 느낌이 좀 강하게 들고요. 뭔가 친밀한 관계, 그러니까 친구같이 서로 막 즐겁고 재미있게 보내고 이런 사이이기보다는 좀 일적으로 만났다던가 혹은 분위기, 우리 두 사람 사이의 어떤 느낌이나 풍기는 분위기가 좀 딱딱한 경우일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최근에 알게 된 사람, 혹은 꼭 뭐 며칠 상간의 최근까지는 아니더라도 안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뭐 일을 하면서 혹은 일하는 과정 안에서 알게 되거나 혹은 이제 즐거운 분위기가 아니지만 어쨌든 이 사람을 알게 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좀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의 특징적인 성향은 좀 반대되는 성향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는데요. 하나는 행동력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생각을 하고 싶다,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생각을 하더라도 모두가 다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을 거예요. 단순히 생각에서 그칠 수도 있고 또 뭔가를 시도를 해보지만 그게 어떤 결실로 이어질 만큼 열심히 하거나 꾸준하게 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이 상대방 같은 경우는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나 혹은 하고 싶다고 생각이 되면은 좀 그것에 대한 행동력이 강한 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어물쩍 넘어가고 대충 하고 뭐 하다 말고 아예 시도도 안 하고 이런 것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사람이 되겠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신중하고 생각이 많은 그런 성향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아까의 행동력이 강하다, 뭔가를 생각을 하면 곧바로 움직인다, 이런 속성과는 반대될 수도 있어요. 뭔가 행동력이 있으려면 생각하는 시간이 길고 너무 신중하면 사실 그렇게 뭔가 행동으로 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이 두 가지의 속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사람이죠. 이거를 종합해서 보면은 뭔가를 결정하고 뭔가를 이제 확정 짓는 데 있어서는 좀 신중하게 생각도 하고 뭔가를 지켜보는 것도 있고 그렇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내 마음이 확정이 돼요. 이렇게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의 움직임은 주저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연애나 혹은 이제 애정 관련해서도 비슷한 흐름을 보일 거예요. 이 사람은 행동력이 있지만 신중해요. 그렇다면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거나 혹은 연애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면 이제 그 과정에 있어서는 신중하기도 하고 뭔가 좀 많이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하는 사람이지만 막상 결정을 하고 나면 반드시 행동에 옮기는 행동력이 좋은 그런 성향을 보여주게 되죠. 이제 그런 본인의 특성이 3번 분들에 대한 마음에도 어느 정도 나오는 것으로 보여져요. 일단은 이분이 3번 분에 대한 호감이 있고 또 지금 생각을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감정 자체가 좋아한다 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감정이에요. 어떻게 보면 비슷하게 보여질 수 있는 감정이죠. 호감과 좋아한다. 그런데
두 가지의 단어가 존재한다는 거는 두 가지가 각각 의미하는 바가 조금씩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좋아한다라는 감정은 단순하게 약간의 가벼운 감정만 있는 게 아니라 뭔가 확실하고 확고하고 정의 내릴 수 있는 특별한 감정이 있는 상태고, 호감이 있다라는 거는 그 정도의 감정까지는 아니지만 내가 이 사람이 괜찮아 보이고 뭔가 그냥 다른 타인과는 조금 구별이 되는 감정이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이 가진 감정은 호감에 가까운 감정이에요. 아직까지 3번 분에게 돌진할 만큼의 감정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아직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지 이렇게 3번 분에 대해서 뭔가 본인이 막 노력해야겠다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애나 혹은 이제 썸이나 이런 관계가 생기면 나의 실속만을 챙길 순 없어요. 상대방을 위해서 혹은 상대방과의 관계를 위해서 내가 조금씩 양보를 해야 되는 부분도 생기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노력과 이해가 필요한 상황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감정이 아직은 좋아한다 보다는 호감에 가깝기 때문에 그 정도의 어떤 마음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뭔가 결정이 되면 행동하는 타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감정이 아직은 뭔가 조금 미완성된, 형성은 되었지만 뭔가 완전한 결실이 있는 마음은 아니지만, 본인이 만약에 이제 3번 본가 잘해보겠다 라는 선택을 하게 되면 충분히 노력할 의사는 있다고 해요. 지금 이 사람의 감정이 아직 성숙되지 못했고 완전하게 커지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뭔가 3번 분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느낌은 아니지만, 만약에 이제 그 단계로 넘어가면 충분히 그렇게 할 의사는 있다. 이 정도의 마음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3번 분과 상대방의 앞으로의 흐름을 보면 두 분이 연인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일단 지금 현재만 봤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두 분이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알게 된 지 얼마 안 됐다. 그렇다는 건 서로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가기가 시간이 부족했죠. 더군다나 이제 알게 된 계기 혹은 이제 지금 두 사람의 관계가 뭔가 일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거나 혹은 완전 편한 상황에서 알게 된 관계가 아니에요. 이제 그렇다고 하면은 더더욱이 서로에 대해서 뭔가를 파악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과 뭔가 연애까지 간다라는 게 의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특성 중에 하나였던 이 상대방의 행동력이 좀 빛을 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두 사람이 뭔가 무슨 사이라고 하기도 어렵고 사실 아무 사이가 아니기도 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서로에 대해서 매력에 눈이 더 뜨이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상대방은 지금도 3번 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호감을 느끼고 있고 괜찮다, 되게 마음에 든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기점으로 조금 더 감정이 증폭될 수 있겠죠.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의 관계가 완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첫 단추를 깨기 어려운 그런 관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좀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알게 되거나 아예 이제 이성을 만나는 자리, 소개팅이나 이런 자리에서 알게 됐다면 좀 더 다음 단계로 가는 게 쉬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경우는 알게 된 지 얼마 안 됐다 뿐만 아니라
약간의 이제 딱딱한 분위기, 일적인 상황 속에서 알게 된 사람이라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지금 우리의 관계에서 썸으로까지 가는 게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한번 그 관계가 형성이 되거나 서로에 대한 감정이 통하면 거기서 연인까지 가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막 엄청 두 사람이 애를 쓰고 노력해서 관계가 이제 결실까지 간다. 연인이 된다. 이런 느낌보다는 좀 자연스럽게 흘러갈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지금 3번 분께서 이분을 찾으려고 하시기보다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선 안에서 좀 어떻게 해야 될지만 생각을 하시고 나머지는 시간에 맡겨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3번 분들을 위한 조언이라고 하면 앞서 말씀드린 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하기는 해야 돼요. 연애를 하는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거는 정말로 욕심이에요. 근데 그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게 막 죽자 살자 노력해야 되고 내가 애를 써야 되고 미친 듯이 해야 되고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타로를 보시고 궁금하실 거예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지 생각이 안 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굳이 무리하실 필요는 없다. 대신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조금씩 보여진다면 그거는 어느 정도 해나가라. 아마 그렇게 되려면 상대방이 어느 정도 마음을 먹고 행동하는 게 이루어지면 이제 그 다음에 3번 분에게 뭔가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4번 분을 생각하고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은 4번 분에게 있어 과거의 연인, 과거의 인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단순하게 예전에 썸을 탔거나 그냥저냥 가볍게 만났다가 끊어진 사이가 아니에요. 명확하게 우리는 서로 사랑을 했고요. 서로가 굉장히 많이 좋아했던 사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전 연인들을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 뭐 이 사람들 중에 누굴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엄청 짧게 만났거나 혹은 서로가 막 죽을 듯이 사랑했던 사람이 아닌 사람은 제외를 시키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은 지금은 이별을 한 상황이죠. 이별을 했지만 헤어짐에 있어서 좀 최악의 이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좋은 이별은 저는 사실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헤어지는 건 누구에게나 힘들고 누구에게나 좀 상처가 될 수 있는 일인데 굳이 이렇게 구별을 하자면 서로 엄청 안 좋게 헤어지고 엄청 기분 나쁜 일이 있었고 이런 식으로 이별을 했던 사이는 아닌 것 같아요. 상대방의 성향적인 걸 보자면 상대방은 좀 명확한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뭔가 불확실하고 뭔가 이제 숨기려고 하고 이런 게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거를 좀 좋게 얘기하면은 뭐 거짓말을 하거나 숨기는 게 있거나 불확실한 뭔가를 뭐 보여준다거나 이런 식으로는 안 하는 사람이에요. 다만 나쁘게 얘기하면은 말을 하는 것도 좀 직설적일 수 있고요. 표정에서 본인이 좋은 거나 나쁜 거, 뭐 싫은 거나 곤란한 거, 좋아하는 거, 선호하는 것, 이런 걸 좀 숨기지 못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냥 사람 자체가 명확 그 자체예요.
이 사람을 보면 뭔가 뒤에 꿍꿍이가 있거나 속으로 뭔가를 감추고 있다거나 이런 걸 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도도 좀 높은 사람으로 보여져요. 어떻게 보면 이런 성격이 또 이런 태도를 보이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뭔가 숨긴다, 뭔가 불확실하게 한다라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보여주고 싶지 않고 숨기고 싶고 거짓말하고 싶은 것 때문에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본인 만족도도 높고 자신감, 자존감 이런 게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굳이 내가 뭔가를 숨기고 감추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태도로도 그렇게 나타나는 것일 수 있겠다고 보여집니다. 상대방은 이제 4번 분에 대해서 아직 감정이 남아 있어요. 단순하게 그냥 과거가 그립기만 하고 그때가 좋았지 이렇게 해상을 하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이제 4번 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좋아하는 감정이 있다라고 스스로가 얘기를 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지금 연락하고 싶어 죽겠는 모습에 가깝다고 합니다. 지금은 어쨌든 우리가 헤어진 사이이기 때문에 활발하게 교류가 있고 연락을 하는 사이는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내가 완전히 4번 분을 지운 게 아니기 때문에 좋아하는 마음도 남아있고 그래서 지금 연락도 해보고 싶은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4번 분이 너무 매력적으로 다가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상대방이 만약에 4번 분과 헤어지고 나서 다른 이성을 만난다던가 혹은 다른 이성과 어떻게 교류를 하게 될 기회가 생겼다 하더라도 4번 분보다 더 예뻐 보이거나 4번 분보다 더 멋져 보이거나 이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게 제일 크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전에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을 했어도 내 눈에 더 괜찮아 보이는 다른 누군가가 나타나면 사실 이전에 만났던 사람은 잊혀지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아직 4번 분만한 분을 만나지 못했고 찾지도 못한 상태라고 보여져요. 그런 상태에서 아직 감정도 남아있고 연락도 해보고 싶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4번 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분은 다시 연인이 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고 해요. 지금 이 상대방의 마음만 봤을 땐 뭔가 당장에 행동하고 싶은 마음이고 마음도 많이 남아있고 감정도 많이 남아있는 이런 상태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되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좀 빠르게 행동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의외로 이 사람이 별다른 액션을 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고 연락 한번 해보고 싶다. 아직 네가 마음에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만 하지만 그게 어떤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그 머릿속 생각에서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생겼다면 어떤 행동으로 발현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각자 서로의 길을 가게 된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마음만 보면 충분히 좀 긍정적일 수 있는 상황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이 크고 감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사실 그거는 그냥 개인이 하는 생각일 뿐이에요. 결론적으로 두 분은 뭔가 벌어지기엔, 뭔가 달라지기엔 조금 아직은 이른 시기로 보여진다. 요 근래 가까이에서는 큰 이벤트는 없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요. 그래서 저는 4번 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일단 다른 부분은 되게 다 좋아요. 둘이 서로 많이 좋아했었고 크게 나쁘게 헤어진 것도 아니고 여전히 상대방은 마음이 있고 연락해볼 의지도 있고 4번 분이 되게 예뻐 보이고 멋져 보이는 상태예요. 이것만 보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결국 그게 행동으로 이어지냐, 뭔가 우리의 관계를 바꿀 만큼 큰 사건으로 이어지냐,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능성이 낮다 보니 급하게 생각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다시 다가와주면 내가 한 번 더 고려를 해볼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이 사람이 나한테 다시 다가와주지 않는다. 그러면 나는 혼자의 생활을 즐기거나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그리워하고 나를 생각하는 사람을 빨리 찾아서 뭔가 빨리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그게 크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마음을 좀 더 안정시키고 스스로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게 나를 위한 건지 좀 천천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재회라는 개념이 되겠죠. 4번 분의 경우는 재회에 있어서도 재회를 하느냐 마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되느냐도 중요한 만큼 결국 상대방의 행동이 발현되지 않는다. 이 부분도 한번 좀 깊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5번 분에게 현재 호감을 느끼고 있는 상대방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대방은 5번 분과 친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느 정도 알고 지내고 조금 친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많이 친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친구라고 부를 수는 있는 사이인 거죠. 그냥 어중뛰게 좀 잘 아는 지인, 건너 친구, 몇 번 봐서 몇 번 재미있게 어울려 놓은 아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아니라 당당하게 걔 내가 많이 친한데 걔 내 친구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대방인 거죠.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한 시간도 그렇게 짧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꼭 엄청나게 10년, 20년 함께 온 사이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이 사람과 알고 지낸 시간, 친밀하게 지낸 시간이 짧다라고 할 수는 없는 관계인 거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두 분의 관계를 봤을 때 명백하게 친구라는 이름으로 있는 관계예요. 우리가 뭔가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하면 보통은 친구 사이에 어떤 이성적인 끌림이나 호감을 잘 느끼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감정을 느낀 순간 우리는 그 관계를 친구라고 부르지 않죠. 그런데 상대방은 이미 그 함께한 시간 속에서 약간의 특별한 감정을 느끼게 된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상대방의 성향은 대체적으로 굉장히 사교적이고 주변에 친구도 좀 많아 보여요. 이 사람은 부족할 게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부족하고 결핍되고 그렇게 그런 것에 있어서 되게 갈망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고 좀 여유로워요. 사람 자체가 여유롭고 조급하지 않고 뭔가 되게 자기 자신한테 만족하면서 잘 살고 있는 이런 느낌이 드는 사람이라고 해요. 이제 그렇다 보니 사람 자체가 우리가 봤을 때 좀 여유 있고 너그럽고 막 재촉하는 거 없이 잘 받아주고 이런 사람은 보통 이제 인기가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상대방도 이제 어느 정도 타인과의 교류에 있어서도 좀 능숙하고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도 보여져요. 근데 조금 단점이라고 하면 아마 이제 5번 분은 친구여서 아실 수도 있을 텐데
좀 이성을 좋아하는 경향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성을 좋아한다는 게 꼭 뭐 여자 밝히고 남자 밝히고 여자를 쉽게 만나고 남자를 쉽게 만나서 그런 관계를 우습게 알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연애를 안 하는 상태면 연애가 하고 싶다는 느낌이 강한 사람이고 연애를 하는 때면은 이제 그 연애하는 상대방에게 또 집중을 잘 하는 그런 주에서 이제 이성을 좋아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1대1 상담을 할 때도 이성을 좋아한다라는 특성을 얘기하면은 되게 바람기 있거나 혹은 이성끼리 만나는 걸 좀 가볍게 생각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시던데 그런 경우엔 저는 콕 집어서 얘기를 해요. 이 사람 바람기가 많습니다. 이 사람 뭐 연애할 때, 썸 탈 때 되게 가볍게 행동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이성을 좋아한다라는 게 꼭 그 개념까지 포함하고 있다고는 생각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상대방이 5번 분에게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냐. 이 사람 전체적으로 큰 호감이 있는 상태예요.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호감을 넘어서 이제 좋아하는 단계로까지 나가고 있다라는 것도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5번 분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친구지만 그 친구인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이미 친구라는 관계에서는 벗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게 좀 모순이긴 해요. 그러니까 두 사람 관계 자체가 친구인데 한 사람은 친구로 생각하고 한 사람은 친구로 생각하지 않기 시작했단 거잖아요. 이게 아직은 좀 초반인 것 같아요. 상대방이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것도. 그러니까 되게 오래되고 깊은 감정이다라기보다는 좀 이 감정이 가지기 시작해서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고 딱 그 문턱에 있는 정도의 감정에 가깝기 때문에 상대방도 이제는 좀 변화를 많이 느끼기 시작하는 시점인 것 같아요. 아주 오래전부터 짝사랑을 해왔고 소가리를 해왔고 이런 느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힘들어서 막 이 감정으로 인해서 막 요동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런 류의 카드는 없어요. 그래서 두 분이 뭐 알고 지내고 친하게 지낸 지 제법 시간이 되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감정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시기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져요. 결과적으로 이분들은 연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처음엔 굉장히 무모해요. 이게 누군가의 행동이 무모하다라기보다는 사실 친구에서 연인이 되거나 이렇게 서로 호감을 가지고 좋아하고 이런 관계로 넘어간다는 것 자체가 저는 무모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섣불리 했다간 연인이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친구 관계로도 영원히 돌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친구가 아닌 새로 알게 된 사람, 소개팅해서 알게 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사실 좀 전진해서 관계를 이어나가 보다가 안 되면 그냥 돌아서면 돼요. 그런데 친구, 거기에다가 나랑 알게 된 시간도 짧지 않고 친했던 친구라면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 자체가 무모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무모함을 뚫고 나오면 두 사람에게 생각하지도 못했던 기회가 찾아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는 행동적인 거는 상대방이 조금 더 먼저 움직여 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움직임이 있을 때 5번 분이 싫고 친구로만 지내고 싶고 이런 게 아니라 5번 분 마음에도 급격한 변화가 올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서로가 연인으로 넘어갈 수 있는 하나의 기회를 빠르게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고 나서는
어렵지 않아요. 서로에 대한 감정을 다시 키워나가는 거죠. 이제 알게 된 지 좀 오래된 사이 혹은 친하게 지낸 지 짧은 기간이 아닌 사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안지 오래된 사이인데 뭐 새로운 감정이 생길 게 있나? 그냥 좋아지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내가 친구로 알던 그 사람과 연인으로 혹은 썸 타는 관계로 알게 된 그 사람은 좀 달라요. 사람 자체도 다르지만 내가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 전에 얼마나 알고 지냈냐, 뭐 얼마나 긴 시간을 함께 보냈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새로 알아가고 새로 시작해 나가는 연인들처럼 딱 그런 마음을 서로가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5번 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부분은 사실 그렇게 뭐 조언이랄 게 필요한 상황은 아닌데 솔직해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모하다고 말씀드렸죠. 친구 관계는 뭔가 변화를 시도했다가 잘 안 되면 죽도 밥도 안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뭔가 감정을 감추고 거짓말을 하게 되고 숨기게 되면 결국 그냥 무모한 도전으로 끝나고 말아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선 내가 어느 쪽으로 감정이 변화를 했거나 또는 이제 뭔가 새로운 마음이 생겼다. 그러면 숨기지 마시고 상대방에게 가급적이면 솔직하게 얘기를 하시는 게 두 사람이 이제 결실을 맺는 것에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